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4일 오후 12시 정오를 넘었습니다. 12시 반입니다. 이 노예는 용감한 사람을 가장 미워합니다. 거짓말쟁이는, 사기꾼은 속지 않는 사람을 가장 미워합니다. 비겁한 자는 용감한 사람을 가장 미워합니다. 식자우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식한, 배운 무식자란 말하고 같은 말인데, 배울수록 무식해진다.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양심의 문제죠. 양심이 금이 간 사람은 배울수록 그 지식을 가지고 요설, 이상한 소리를 막 합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선동하고 속이는 데 사용합니다. 20세기에서 수많은 학살이 있었어요. 공산주의자에 의한 학살, 계급투쟁적 학살, 그다음 인종주의자에 의한 학살. 이 학살의 논리를 제공한 자들이 전부 다가 지식인입니다. 지식인. 칼 마르크스 같은 자들. 칼 마르크스. 그리고 히틀러의 아리안 인종 우선주의를 논리적으로 제공한 로젠버그 같은 사람들. 북한의 주체사상을 만든 자들. 이 전부 다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들이 폭군이 됩니다. 폭군. 지식인들 폭군. 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캄보디아의 폴포트의 지도부는 전부가 프랑스 유학을 했던 자들입니다. 프랑스 유학을 하면서 당시에 샤르뜨르의 정신적 제재가 됐어요. 샤르뜨르, 한국에서 샤르뜨르를 아주 존경하는 사람들 많은데, 뭐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샤르뜨르는 폭력을 미화했던 사람입니다. 폭력을. 그리고 우리한테 직접 관계가 있는데요. 6.25가 남침이라는 것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남침을. 피카소도 마찬가지예요. 피카소는 뭐 지식인으로 볼 수 없지만은 공산당한테 이용당해가지고 한국전에서 미군이 학살한 걸 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고 해서, 물론 프랑스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입국을 하려고 했더니 미국 FBI에서 당신은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입국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게르니카라는 유명한 건물은 그때 뉴욕에 피난가 있었는데, 정작 그 그림을 그린 피카소는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국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예술에는 국경이 없죠. 그러나 예술인에게는 국경이 있는 겁니다. 작곡가 윤희상 씨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외국에서 죽은 것도 바로 국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경. 예술이 뭐 지고지순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예술인까지 국경 없이 38선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예술인에게 국가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는 나라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동을 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안 된다는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역사적 평가를 받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봅시다. 그런데 하노이 쇼크가 지금 좌파 진영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트럼프 김정은이가 근사한 합의를 한다. 그 말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아 넘어가서 애매모호한 비핵화에 싱가포르 회담의 재판이 되어가지고 근사한 합의를 하고 한반도 무슨 평화 선언 같은 게 나오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를 하려고 딱 기다리던 이 좌파 진영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표현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큰 충격과 실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한번 궁금한데요. 그런 와중에서 좀 희한한 주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노이 회담 실패 원인을 분석한다면서 일본을 거론을 했네요.
하노이 담판 결렬 뒷전에 일본의 그림자가 어령거린다. 일본의 워싱턴 로비에 솟는 인적 물적 자본 총량이 한국의 60배에 달한다. 하노이 외교 참사가 아베 정부의 쾌재로 이어지는 동북아 현실이야말로 냉엄한 국제정치의 속살이다. 세계의 지도자 중에 하노이 담판 실패에 환호한 사람은 아베 총리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논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정말 이 배운 사람이면은 글로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그림자가 있답니다. 아니 트럼프가 아베 말을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아베하고 트럼프 사이가 최근에 나빠졌어요. 특히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그래서 아베는 트럼프에 너무 의존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독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과 만나서 지금 화해를 했어요. 중국과 일본이 사이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베가 주장한 게 우리 한국인에게 불리한 겁니까? 아베가 제일 주장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북한 인권 문제 거론해야 된다. 두 번째, 핵만 해결하면 안 된다. 인권 문제도 중요하고 생화학 무기 다 포함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미국을 때리는 장거리 미사일 ICBM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도 같이 없애야 한다. 이것을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해야 될 사안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주장하지 않고 아베가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인에게 유리한 한국인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본인을 안전하게 만드는 요구를 트럼프에게 했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김정은에게 던진 카드가 바로 아베가 원하던 카드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그게 나쁜 겁니까? 한국인에게도 좋다니까요. 그러면 아베에게 감사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은 놓쳤지만은 아베 수상이 그래도 한국과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해야지 왜 아베를 미워합니까? 입장이 정동영 씨의 입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이 아니고 김정은 입장에서 또는 문재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조건적 반일 감성에 편성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분뿐만 아니네요. 또 한 사람 나왔어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특집 방송에서 하노이 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한 사람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아니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닌데요. 저는 아베보다 더 좋아했는데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베보다도 더 좋아했습니다. 왜 아베 신조 한 사람만 싶습니까? 유 이사장은 또 강요들도 희색 만면해 잘 됐다고 하고 3.1절에 그 장면을 보니 매우 화가 나더라. 유시민 씨가 왜 화가 나죠? 참 이상하네요. 한국인이 더 안전하게 되었는데 화가 나면 됩니까? 김정은이가 더 안전하게 되고 한국인은 위기에 빠져야 유시민 씨는 희색이 만면해지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김정은 한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5천만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것 아닙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 중앙일보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잘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뭐 당연하죠. 이게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 중앙일보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북 회담 결렬에 일본 측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간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 후에 우방국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은 명분을 찾다 보니까 넣은 것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철저하고 오히려 일본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래서 아베 총리와 측근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다지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어디까지나 본인 판단과 미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볼튼 등 강경파의 주장이 트럼프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다.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에 영향을 끼칠 공간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물론 트럼프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트럼프의 결단 잘한 거죠. 자기들이 하는 대로.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일본과 입장이 같았습니다. 아베 수상의 입장과 같은 게 자유한국당 입장이었어요. 종전선언 대북 제재 해제는 안 된다.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한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나경원 대표단이 가서 설득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거는 자유한국당이 하라는 대로 트럼프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트럼프가 잘했다고 공식 논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공식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혹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히면은 아베와 같이 간다라고 욕을 먹을까봐 조심하는 것 같기도 한데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죠. 볼턴이 CNN 인터뷰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해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를 보지 않는다. 왜냐? 국익을 지켰기 때문이다. 국익을 지킨 회담이니까 실패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회담을 깰 수도 있고 합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국익입니다. 국익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은 지금 한국인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은 문재인이가 아니고 아베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